영화 그럼 대중들의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리고 영세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정말 주옥 같은 걸작들이 많이 탄생했었죠. 그런데 어찌됐든 야, 이게 한국 영화라는 게 이렇게 좀 미국하고 너무 다르고 너무 뒤떨어지고 뒤처지는데 괜찮을까? 아니야. 그럼 먼 길 건 생각하지 말자. 자, 그러면 영문학과를 내가 시험을 붙을 수 있을까? 그래, 필기를 많이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 영문학과 경쟁률이라는 게 30대 1, 40대 1이에요. 필기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전국의 돌들이 몰려갖고 그 경쟁률이 너무나 센 겁니다. 야, 저걸 붙을 수 있어? 30대 1, 40대 1을 내가 통과할 수 있나? 그때는 또 전국에 영문학과가 4개인가 밖에 안 됩니다. 떨어지면 바로 재수해야 돼요. 뭐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그 재수하면 또 붙을 확률이 있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재수하면 또 30개들이 막 30대 1, 40대 1. 삼수를 해도 붙는다는 가정은 못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게 막 두렵죠. 그리고 하다못해 그래서 내가 대학을 너무 운 좋게 들어갔다고 치고, 그래서 나왔다고 쳐보자. 그러면 남아서 영화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감독이 될 수 있는 건가?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게 됩니다. 괜찮아. 아니, 해보는 거지 뭐. 해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원서를 쓰기 전에 전쯤에 이제 그래, 나는 그냥 인문계 어디 저 끄트머리, 이런 내 성적에 맞춰서 막 이렇게 뭐 이런 학교를 가야겠다. 흔히들 말하는 이렇게 좀 저 밑에 쪽에 있는 이렇게 후진대학? 예, 이런 데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중에, 여러분 그 최경일 씨라고 아십니까?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 최경일 군이 저랑 제 짝이었는데, 최경일 군이 시험이 끝나고 영화표, 아버지가 주신 영화표 2장을 갖고 온 겁니다. 썸머 스토리라는 영국 영화였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았죠. 되게 신파 통속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도 몰라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런 걸. 이런 거 너무. 그러다 안 되겠지 하다가 버스가 이게 중앙극장 앞에 섰습니다. 중앙극장 앞에 섰는데 지게 지는 아저씨, 뭐 장판 막 이만한 것들 막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애 여분 할머니, 오징어 파는 아줌마,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남자, 친구들과 막 웃으면서 막 얘기를 나누고 있는 학생들, 한 몇백 명 됐었던 것 같아요. 그 거리 안에 번화가 있기 때문에 버스는 움직이지 않죠.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내가 세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세기 시작했는데, 충분히 시간이 충분해요. 버스가 꿈쩍을 안 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지나갈 때 결론이 제 눈에는 한 명도 안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영화를 잘할 수 있을지 재능이 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건데, 나는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봤자 남들의 저 밑바닥에서 눌려서 살 놈이다. 모두가 가는 길로 가도 인생을 망칠 놈이고, 내가 하고 싶어가자 하는 길로 가도 인생을 망칠 놈이니, 기왕이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인생을 망치자. 결과는 정해진 겁니다. 망한다, 나는. 확신이 들은 거예요, 나는. 나는 안 될 거야. 근데 뭐 해볼 수는 있잖아. 이리로 가도 난 안 될 거고 절로 가도 안 될 거면 기왕이면 하고 싶은 걸로 안 되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영문학과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자식이 이제 아버지 저는 영화가 하고 싶어서 영문학과 가겠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아버지들 귓방맹이를 올려 붙이고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막 그래서 몇 놈은 잘 때 뭐 눈에 흙을 집어넣고 들어가기도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 아무튼 그렇게 인식들이 안 좋았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죠. 들어가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 저는 영화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 영문학과에 원서를 쓸래요. 저희 아버지가 저랑 다르게 굉장히 덩치도 크시고 귀골이 장대하십니다. 목소리도 크세요. 뭐라고? 영문학과 가고 싶다고요.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니 너무나 다행이다.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이거 하고 싶은 게 있었어? 아 저희 아버지는 기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예 대입 시험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예 떨어졌죠 당연히. 예 당연히 떨어집니다. 뭐 떨어질 줄 알고 한 거니까 뭐. 예 그러다 어쭈저쭈에다가 이제 서울예대 연극과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붙은 거예요. 아 근데 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깨요. 2년 후에 우리는 사회로 내동댕이 쳐지는 겁니다. 거대한 빗장이 자유의 빗장이 열리게 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황무지 같은 게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와 정말로 정신이 확 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보통 이제 수업 시간표 저희 과에 수업 시간표가 있으면은 다른 과 시간표까지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공강 시간에 무슨 다른 과의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 아 그래 여기 시나리오 작법을 들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이걸 들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 무슨 연극사 이런 거는 그냥 책만 좀 많이 봐도 될 텐데 뭐 이렇게 열심히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교수님 죄송해요. 필요가 없을 거. 이건 펑크만 내지 말자. 가끔 강의에 들어가자. 시험도 대충 보자. 펑크만 하면 F만 안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딴 과에 가서 강의를 듣습니다. 제가 매번 듣는 강의들을 막 이제 듣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인터넷도 없고 뭐 그런 이렇게 다운 받는 것도 없고 이렇게 뭐가 없으니까 명작 영화나 그러니까 외국 영화들을 볼 기회가 없어요. 극장 빼고는 극장에서 개봉 끝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영화를 보려면 프랑스 문화원에 가야 됩니다. 영국 영화를 보려면 영국 문화원에 가야 되고 일본 영화를 보려면 일본 문화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학교 시청각 자료실에 있는 영화를 다 보고 그다음에 여기 가서 영화진흥공사 자료실 가서 영화를 다 보고 그다음에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딱 갔는데 그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구로사와 아키라의 난을 보고 싶어서 일본 문화원에 갔다. 등록을 하고 신청을 딱 나옵니다. 자막이 일본 영화인데 불어가 프랑스어 자막이 나옵니다. 주정 못 알아듣겠지요. 예, 영어 자막이 나와도 못 알아들을 판에. 그런데 희한합니다. 진짜 좋은 작품은 못 알아들어도 감동이 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명작 걸작의 반열에 올려놓는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수업들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믿기 전에 얘기했지만 1학년 처음에 들어가서는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을 졸업하고 영화 객원 연출부 막내로 들어가서 영화 객원 연출부를 하고 그러다가 영화사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방송국 FD 들어가고 예능 작가가 되고 그리고 예능 작가가 되던 어느 날 영화 시나리오를 쓰게 되고 영화가 나름 흥행 결과가 좋아서 시나리오 작가로 안착이 되다가 영화 감독을 해야 뭐 입봉할 때까지는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대충 제가 훑어준 겁니다. 예,
예. 대충 훑어드린 겁니다. 예정된 미래가 아닌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냥 나 이걸 할래. 그런데 제가 많은 후배들하고 막 이렇게 상담 같은 걸 받아보면 야, 깜짝깜짝 놀랍니다. 100세 시대에 인생을 5분의 1, 4분의 1 밖에 안 산 사람들이 70, 80세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미래에 대한 공포에 질려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나 자신 없어. 아니, 단 한 번이라도 뒤로 가면 더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뒤로 가면 더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갈 기회가 없습니다. 뒤로 가면 자식들이 생기고 와이프가 생기고 뒤로 가면 더 힘듭니다. 뒤로 가면 생계가 불안해지고 노후가 불안해져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데 20대, 30대야말로 저는 인생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망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뒤에 나 이거 한번 해볼 테야. 늦게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해봤자 사실은 나는 실패하게 되는 순간에 재기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남의 기준에 판단해서 좌우돼서 살지 마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제가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가 저도 없습니다. 두렵고 남들이 가는 게 좀 안전한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왜 춤을 추더라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춤을 추더라도 자기 장단에 자기 박자에 추는 춤이 즐겁습니다. 그런 춤을 추는 사람을 보면은 옆에서 박수를 치게 되고 그 춤을 따라 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리더가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개척한 사람이 되는데 나는 저 장단이 싫어요. 저 박자가 싫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추니까 들어가서 춥니다. 그들보다 절대로 잘 출 수도 없고 신이 나는 인생도 아닙니다. 불행하지요. 내 춤을 내 장단에 추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장단에 춤을 추자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이고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 지금 2학년인데 2학년이 되면서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야? 만들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후보계들 몇 개를 해서 후보를 크게 2개를 골랐습니다. 가와만사성 이런 거 아니고 재밌고 신나게 살자. 또 하나는 인생은 여름방학처럼. 네, 그 2가지의 말을 보고 있다. 윤수야 어느 게 나은 것 같니? 근데 이 애가 방학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학기초라. 방학이 뭐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고 신나게 살자로 했으면 좋겠어. 알았어. 그러면 우리 집 가훈은 이제부터 재밌고 신나게 살자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해줬더니 오빠 너무 좋은데 가훈? 그래서 저희도 아무리 힘든 시련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 말 그대로 재밌고 신나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의 소망이나 저희가 바라는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생을 얼음방학처럼 재밌고 신나게 살고자 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너무 쫓기고 두려워하시고 미래에 보이지 않는 공포에 질려 계시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조금 더 즐겁게 재밌고 신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